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 띠 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아주 복잡한 코드를 담고 있는 언어, 바로 12글자, 지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우리 쥐, 소, 호랑이 이런 12동물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이 동물들이 사실은 우주의 리듬, 계절의 변화,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 훨씬 더 깊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뭐랄까, 열쇠 같은 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그 상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라는 건요, 그냥 12개 기호를 쭉 늘어놓은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의 문법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흐름, 그 패턴, 그 결을 읽어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언어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간,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완벽한 건축 설계도라면요, 지지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현장에서는 어떻죠? 갑자기 비가 오고 예산이 빵꾸나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온갖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잖아요. 바로 그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 세계가 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지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바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랑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땅의 코드를 푸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단서가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불균형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지 시스템 안에서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목, 화, 금, 수, 전부 다 궁평하게 두 글자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토, 그러니까 흙만 혼자 4개의 글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확히 다른 애들의 2배죠?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이 숫자 4,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실수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 하필 흙만 4개나 필요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지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마스터키거든요. 이건 운운이 아니라 정말 정교한 설계의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바로 이겁니다. 왜 흙은 다른 원소들보다 2배나 많은 역할을 부여받았을까? 그 답은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계절의 흐름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흙은요, 그냥 나는 흙이야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랄까, 계절의 변화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계절의 에너지가 막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힘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주고 다음 계절로 안전하게 다리를 놔주는 아주 중요한 환절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봄의 기운이 인월하고 묘월에 막 폭발적으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토의 기운인 진월이 등장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봄의 에너지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땅을 촉촉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여름을 위한 튼튼한 발판, 딱 그 역할인 거죠. 여름도 똑같아요. 태양의 열기가 4월, 5월에 정말 절정에 이르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 다음에 바로 토의 기운, 미토가 나타나서 그 활활 타오르는 열기를 싹 흡수해주는 겁니다. 진짜 뜨거운 냄비를 물에 식히는 것처럼요. 미토가 여름의 과도한 열기를 식혀주면서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자, 가을로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 6월에 풍성하게 수확한 그 결실들, 이걸 토의 기운인 술토가 나타나서 저장고처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죠. 술토는 한 해의 농사를 딱 마무리하고 모든 걸 안으로 걷어들여서 이제 다가올 혹독한 겨울에 그 응축된 에너지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겨울의 수기운, 해수와 자수 다음에는요, 축토라는 아주 특별한 땅이 나타납니다. 이 축토는요, 얼어붙은 땅 속에서 다음 해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과도 같아요. 한 해의 모든 기운을 꽉 압축해서 저장하고 새로운 봄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정말 중요한 땅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4개의 토는 그냥 계절의 끝, 마침표가 아니라
끝과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영원한 순환의 고리인 겁니다. 자, 이제 지지 시스템이 얼마나 더 정교한지 보여주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지지는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간 질서를 동시에 겹쳐놨어요. 마치 시계가 두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 같을까요? 그게 바로 하루의 시간과 1년의 시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자정이라고 하죠.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시간의 순환은 자수, 바로 쥐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한 해의 시작, 농사를 짓고 생명이 막싹트난 계절의 순환은 인목, 호랑이에서 시작합니다. 어때요? 똑같은 12글자인데 이걸 시간이라는 렌즈로 보느냐, 계절이라는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이중적인 관점, 이게 지지를 그냥 평평한 달력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정말 지지의 가장 깊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비밀에 다가갈 시간입니다. 바로 체와 용, 즉 본질과 쓰임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 개념만 딱 이해하면 지지의 모든 복잡성을 풀어내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몇몇 글자들은 타고난 본성이랑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수, 즉 쥐는요. 그 본질 체는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은 어때요? 가장 깊은 음의 시간대인 한밤중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마치 본래 성격은 엄청 내성적인 예술가인데 먹고 살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님 같은 거예요. 본질과 역할이 다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지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은 철학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방식과 내가 기능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어떠세요? 이 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지 않나요? 나의 진짜 모습과 사회생활할 때의 내 모습이 다른 것. 그 복잡하고 때로는 힘든 현실을 이미 수천 년 전의 코드 안에서 그럴 수 있어 하고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깊고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친숙한 12동물 이야기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함께 맞춰볼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12동물은요, 이 깊고 복잡한 지지 시스템을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들려고 만든 일종의 천재적인 아이콘 같은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컴퓨터의 복잡한 코드는 몰라도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누구나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심오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아주 친절한 입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쭉 둘러보신 것처럼 지지가 이렇게 복잡한 건요, 이게 뭔가 불완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 자체가 원래 복잡하기 때문이죠. 지지는 그 아름답고도 혼란스럽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의 깊이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아주 용감한 시도였던 겁니다. 바로 그게 지지가 가진 진짜 아름다움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코드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옛날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어쩌면 내 안의 복잡함과 이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더 깊이 읽어내는 새로운 지도를 얻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지도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코드를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